2020년 사관학교 기출문제 풀이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번 차례죠. 20번 어법인데 20번 보시면은 A 자리에 일단 R을 쓸 것인가 is를 쓸 것인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관학교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냐 is냐니까 당연히 단수 복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주어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앞쪽 시작이 여기인데 what will happen 다음에 if 나와 있고요. 그 다음 comma in addition to the species already extinguished by human activity, comma say까지는 다 무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if 절 안에 있는 주어를 찾으십시오라는 형태인데 comma 다음 보니까 뭐가 나와 있더라? 10%라는 표현이 나와 있더라. 아, 이게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수와 관련된 수일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 우리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니까 당연히 뒤쪽에 무엇 중의 일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랬을 때 뒤쪽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속에는요, 뭐 some이라든지요, 또는 most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수라든지 또는 percentag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자체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고요. 뒤쪽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만약 단수형의 명사라면요. 단수계 중에 일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몸의 70% 물이에요 라고 했다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쪼개서 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가 될 것이고 그 단수의 일부도 당연히 단수일 것이다. 실질적인 주어가 단수니까 따라서 뒤에 동사를 단수형의 동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고요. 이게 우리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문제 1, 2, 3학년 내내 그리고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는 어떤 일종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 다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절반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복수형의 명사가 나왔다면 우리 학교 학생이 100명이면요. 그 중에 절반은 50명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앞부분에 나타내는 some이나 most 부분도 복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뒤쪽에 똑같이 복수형의 동사를 쓰다. 따라서 결국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경우엔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수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단 여기서 예외가 있었죠. 뭐 있었죠? 예외가 one이나 each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내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내 친구 한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무엇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려면 뒤쪽에는 복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 each라는 말도 우리가 단수 취급하는 말이라고 쭉 배워왔지만 결국은 각각이란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각각이라는 말은 되지만 내 몸뚱아리 각각이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뭐 내 몸의 장기 각각이 그러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one이나 each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아, 미안. 여기 빠졌네요. of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뒤에 무조건 복수형의 명사가 나와야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주어는 앞에 있는 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 썼고 얘는 복수명사니까 복수동사 썼지만 얘는 복수형의 명사지만 실질적인 주어가 one이나 each고요. one은 애초에 하나니까. 그 다음 each는 각각이란 말로서 단수 취급한다는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뒤에 동사를 뭐 쓴다? 단수형의 동사를 쓴다는 건 매번 등장하는 소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10%가 주어인데 10% 갖고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뒤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of those remaining이라고 those라고 복수 형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10%는 이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복수니까 그 중에 10% 당연히 복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수형 동사 R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B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맨날 봐왔던 문제 형태란 말이야. 자, 이쪽 지울게요. 예, B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보시니까 B번에는 이번에는 뭐가 묶여져 있어요? being, 지금 being을 쓸 것인가 was를 쓸 것인가 물어보고 있고요. 뒤에 reduced라고 나와 있으니까 ed 붙어 있는데 앞에 어떻든 be 형태가 있으니까 얘는 pp겠죠. 따라서 의미는 수동일 거야. 근데 차이가 있다면 being은 ing는 우리 ing는 동사 역할을 해야 못해요. 못하죠. 선생님 bring 있잖아요. sing 있잖아요. 안 돼.
여기서 말하는 ing, bringing, singing을 얘기하는 거죠. ing는 동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being이 온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일 것이고 was가 온다는 건 얘는 무조건 비동사니까 동사 자리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의 개수와 총 동사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는 연동이 돼야 된다. 접속사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말이다. 그리고 동사는 일종의 열차의 객차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의 즉 객차의 개수가 연결고리인 접속사보다는 하나씩은 많아야겠죠. 병렬 구조를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3개야. 동사 몇 개? 4개. 그 다음 동사가 5개요. 접속사 몇 개?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플러스 1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앞쪽 보니까 일단 접사 보여요? when이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세모 표시하면 접사죠. 그 다음 a century ago, the American chestnut once a dominant tree over much of eastern North America인데 컴마 나와 있으니까 일단 삽입된 형태일 거야. 물론 이때 once라는 것도 접사의 기능을 해요. 오케이? once도 접사의 기능을 하는데 once라는 접사는 뒤에 주어 비동사 뭐 이런 게 생략될 수 있는 경우 여지가 있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 생략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게다가 컴마 삽입이니까 그냥 차라리 이 부분을 무시하자 이겁니다. 컴마부터 컴마까지를 무시하고 생각하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being이 또는 was가 동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뒤쪽을 봤더니까 reduced to near extinction by an Asian fungal blight 한 다음에 컴마 다음에 seven moth species whose가 또 나왔네. 짜증나기 시작했어. 그죠? 일단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도 접사의 기능을 할 거야. 맞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caterpillars 다음에 depended on이 분명히 동사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depended on its vegetation vanished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컴마 일단 컴마가 찍혀 있고 end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자. 그럼 일단 when이라는 접사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whose 나오기 전까지 동사가 2개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동사는 뭐 있죠? 보여 안 보여? a century고 끝났거든. 그 다음 the American chestnut이 아마도 when절에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아마도 B번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chestnut, 밤 종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몰라도 상관없어. 항상 뭐 명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동물의 종류나 식물의 종류를 다 알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걔네가 줄어들어서 거의 멸종위기까지 하면 말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아마도 동사 자리가 돼서 was가 될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되고요. 뒤쪽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seven moth species whose caterpillars 했으니까 접속사가 실제 2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동사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 맞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depended라는 동사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vanished라는 게 또 보이네. 그것의 어떤 유충들이 그것의 어떤 초목이라는 것에 의존했었던 그런 나방종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연결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and 뒤에도 또 있어. and가 접사고요. The last of the passenger pigeons plunged 동사네. 그러니까 하나가 멸종되면서 같이 여러 개가 멸종됐습니다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 결과 총 동사가 하나, 둘, 셋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접사가 총 3개가 나왔으니까 문제 없는 형태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이다. 단 이때 접사의 총개수와 동사의 총개수를 따질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접속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동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지난 시간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은 패스하면 될 것 같은데 C번을 봐야겠죠. C번 보시니까 which냐 at which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든 어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which든 at which든 which를 쓸 것인가 at which를 쓸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기본 형태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관계대명사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5가지를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최소한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거야. that은요. 예를 들어서 저것하고 가리킨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접사의 기능이 없죠. 그죠?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접사 that도 있고요. 동격의 that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떻든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that 뒤에 곧바로 동사가 붙어 있는 구조가 나온다면 그러면 that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데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왔으니까 이때의 that은 무슨 기능도 해야 돼? 주어의 기능도 같이 해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앞쪽에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무엇? 선행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 명사, 대명사가 있고 대절의 수식을 받는 형태로 해석했을 때 말이 통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선행사가 될 거야. 반드시 선행사는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식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 선행사를 that 자리에 집어넣어서 또는 which 자리에 what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법 문제는 철저하게 외모지상주의다. 생긴 거 가지고 따져야 하지만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that이 나오는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많은 어법책을 보면요.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틀린 표현이고요. 어떻든 뒤에 that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동사가 자동사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든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뒤쪽에 타동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이거나 또는 얘가 자동사라 할지라도 전치사가 있는 경우. 자, 타동사와 전치사의 공통점이 뭐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해. 근데 전치사도 뒤에 명사, 대명사 같은 목적어를 필요하죠. 게다가 타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준 준동사가 있는 경우. 준동사에 뭐 있더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죠. 자, 부정사는 일단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거야.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거죠.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인 형태니까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타동사로 준동사를 만들었다면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는 것처럼 이 준동사도 목적어를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이 자리든 아니면 뒤쪽이든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목적어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 that이 동시에 또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과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앞쪽에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나 대명사 형태의 선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이게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that이 아니라 who나 whom, which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that을 가장 대표로 잡은 것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주격이라면은 that 대신에 who나 which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목적격이라면 whom이나 which를 쓸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되면은 선행사인 명사와 주어인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that이에요. that인데 that이 접사의 기능이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1번처럼 주어가 빠져 있거나 2번처럼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즉 우리가 뒤쪽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라며. 맞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면 얘는 아마도 일반적인 접속사, 즉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일 것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접속사는요, 선행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라는 말뜻 자체가 관계대명사의 선행하는 말, 앞에 오는 말, 또는 관계부사의 선행하는 말, 관계부사의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오지 못하는데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종속 접속사 대답해 명사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왜 돼요? 사요. 동격? 동격은 따르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되는 사람. 된다. 된다. 왜? 수식을 이렇게 하는 게 연차일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이 잘 익히 알고 있는 예문 있죠? I think that 최프로 is sexy. 그래서 자, 최프로 주어, is 비동사, 섹시 형용사 보어, 이 형식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때의 대는 접속사야. 앞쪽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명히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I told, 내가 말했어. 예를 들어서 my mom, 우리 엄마한테 that 최프로 is 라고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어때요? 분명히 접수하죠? 네. 똑같이. 근데 앞에 명사가 있네. 즉 명사는 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는 올 수 있는데 그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일단 뒤쪽이 완전하면 얘는 선행사일 리는 없겠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선행사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라?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근데 어차피 뒤에가 완전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또는 얘를 수식하게 만들어봐. 최프로가 섹시하다는 엄마?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였냐면요. 똑같이 역시 대시입니다. 똑같이 대시고요. 대시 나온 상태에서 뒤에 주어 동사 붙어 있고 그리고 역시 똑같이 완전한 문장의 형태인데 앞쪽에 떡하니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좀 전에 얘기했던 my mom 말고요. 다른 명사가 붙어 있는데 그 명사의 내용과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다? 동격에 대시된다는 거죠. 보통은 the fact that, the truth that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네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what이에요. what. what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다가 뭐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좀 바꾸면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what도 관계대명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1번처럼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곧바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2번의 경우처럼 주어랑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쪽에 타동사나 전치사나 또는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나와서 뒤에가 불완전한 형태가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따라서 앞쪽에 선행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요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안 맞는 게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는 관계부사 얘기 안 했어.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의 안 나오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따로 배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죠? 그리고 관계부사는 거의 문제화되지 않아. 그죠? 일단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뒤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정리하다 보면 관계부사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지우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될까요? 네.